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7월에 첫 거래일 아주 시장이 매우 뜨겁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하반기 첫 출발은 아주 좋은 흐름 속에서 그간 6월달 뭐 거의 2주간 시장이 빠졌던 만큼의 부분을 단 이틀 만에 반등을 시켜주면서 그래도 증시가 하반기 출발이 좋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많은 그런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참 오랜만에 코스닥의 이제 거래 대금을 또 에코프로가 2조 5천억이나 터트리면서 일단 코스닥 거래 대금을 10조를 넘겨주면서 마감이 좀 되었고, 에코프로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 3천억의 이 배팅이 코스닥 이 수급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닥의 매수가 5,500억이 들어오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에코프로만 독주를 하건 말건 간에 일단은 시장이 유의미하게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에서 시장을 돌린 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섹터 또한 삼성전자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돌리면서 업종 내 순환매가 매우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요. 뭐 에코프로를 우리가 계속 들고 저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얼마나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의지에 의해서 바닥에서부터 잘 들고 왔던 종목군들은 이런 좋은 시장에서는 그냥 버티고 또 버티고 하면서 시장의 상승과 편승해서 가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장은 단타도 중요하지만 물론 종목을 끌고 오버나이트에서 나가는 전략도 지속적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시장 이미 분명하고요. 일단 뭐 에코프로가 올라와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그 시세가 과연 100만 원을 돌파를 시키면서 코스닥 시장을 얼마까지 끌어올려 줄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에코프로가 만약에 또 하루 이틀 오르다가 또 그러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빠졌을 때 지수에 오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에코프로가 빠져도 나머지 그 IT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가 버텨주면서 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과거 흔히 이제 그런 게 있죠. 니프티 피프티라는 이제 유명한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 시장도 3년 동안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끝도 없이 예? 올라갔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종목군들은 소외를 받았던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뭐 구글, 알파벳,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을 포함해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펼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쏠려서 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쏠려서 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계속 그러한 장세가 연속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어느 자리가 눌림인지, 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어떤 누구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 돈으로 직접 매매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시장은 달리는 말만 지속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의 5일선 매매라든지 뭐 7일선이라든지 뭐 그런 각각의 이제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향해 가는 에코프로 통곡의 공매도, 엄청난 양극화 시장 속 하방을 본다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 심리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양 시장 다 약 뭐 0.7% 정도 갭이
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캡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빠르게 코스닥 지수의 이 엊그저께 좀 빠졌던 이러한 음봉을, 그러니까 하나의 박스권이죠. 하나의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수가 또 강하게 갔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나머지 2차 전지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까지 전부 다 좋다 보니까 지수가 이러한 단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 장대 음봉을 맞았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매물대를 다 걷어내고 종가상으로는 그때 매물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내일은 이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더 가냐 마냐로 보여지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또 매물 소화를 하고 저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고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 에코프로가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참 뭐 골드만삭스에서 또 재밌는 뭐 리포트가 이제 국내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슈보다도 에코프로는 하나의 개별 종목으로 보면서 봐야 됩니다. 공매도가 죽으면서 발생을 하는 이 숏커버링이 아닌 숏스퀴즈, 즉 공매도의 손절에서 기반된 상승인데 그 공매도의 손절을 만든 또 특정한 세력이 이 큰 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홍콩이라는 말도 있고 어디 뭐 다른 데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하이에나와 같아서 절대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그 끝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게 밀어버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상승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그런 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시장 보면 코스닥 150 업종이 3.67%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뭐 7.5%가 올랐죠. 뭐 웬만한 종목군들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고요. 뭐 코스닥은 2.4%, 코스닥 150은 3.67%이기 때문에 약 뭐 1점 몇 프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섹터도 양호했고요. 오늘 특히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코스피는 좀 들어오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는데 뒤늦게 금융투자에서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 하반기 비워놨던 곳간을 이 기관 쪽에서 채우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주말 미 증시가 애플의 3조 달러 돌파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등 나스닥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요 오늘 에코프로의 화려한 신고가 속 코스닥 시장이 뜨겁게 타오르며 마감되었습니다. 현 시장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우 강력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과거 니프티 피프티 시장과 거의 흡사한 그리고 불황 중에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성장주, 실적주에 더 높은 밸류를 주어가며 가는 말들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게 뛰고 있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금일 시가 갭상승 이후 일정 부분 물량 소화 과정은 나오겠지라는 생각부터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조금 잘못 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기가비스라든지 뭐 몇몇 종목군들 눌림으로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바라봤었는데 와 너무나 빨리 올라가 버려가지고 종목군들을 놓쳐버리고 뒤늦게 따라 잡으려니까 이게 쉽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종목군들을 많이 놓쳤고 뭐 에코프로도 밥 먹다가 뭐 제가 그동안 이제 노래를 불렀던 82만 원 라인을 놓쳐버리니까 유의미한 자리에서는 이제 강력한 비중 베팅을 때려버릴 수 있는 자리가 82만 원이란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트레이더를 떠나서 기관 외국인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가 돌파가 됐을 때는 강력한 돈이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아주 비싼 점심을 오늘 삼계탕으로 먹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자 오늘의 시장 상반기 마감되고 하반기의 첫날 고간을 비웠던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코프로의 3천억 베팅의 주체가 참 궁금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82만원의 자리 돌파되면 이건 숏커버링이 아닌 숏 스퀴즈가 터져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특정 주체들의 강력한 공격에 국내 사모펀드 파산 소리 들고 있을 정도니 시장엔 자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가란 상승도 하락도 항상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그리고 하락은 훨씬 깊고 오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시장이 이러다 보니 테마 섹터로 분류되는 쪽은 거의 자금이 돌지 못했고, 반도체와 2차전지 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의 경우 에코프로의 독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내일 눌림이 나온다면 매매할 것이고, 그 외 2차전지 종목군들은 잘 알고 분석이 잘 된 종목은 지속 매수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 SDI의 전고체 S라인 가동 이슈와 삼성전자의 클린룸 6.7배 증설 플러스 2차전지 쪽도 이 클린룸이 필요하다, 이 드라이룸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아주 신성 ENG가 정말 강하게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클린룸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돌파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강하게 거래 대응도 많이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은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종목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일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업종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쪽은 후발 쪽과 후발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최초 강세는 MLB의 이 수페타시스가, 그리고 본딩 장비의 한미 반도체, 패키징의 하나 마이크론, 그 이후 TSMC향 납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프로텍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FCBGA 고세양 기판의 검사 장비 섹션으로 엮였던 인텍플러스, STI, 기가비스, 그리고 다시 오늘 DDR5의 아비코전자, TLB, 그리고 안 움직이다 다시 움직인 팹리스, 칩스앤미디어, AD 테크놀로지 등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으니 어찌되었건 잘 아는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가비스 참 좋게 보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참 좋게 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했는데 좀 안 간다고 팔아버렸더니 또 오늘 또 급등을 해버리고, 좀 그런 두더지 잡기식의 시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엉덩이 무겁게 잘 들고 있어야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히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 증시가 휴장이고, 내일은 국내 증시가 에코프로로 인한 변동성에 일단은 몸살을 조금 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2분기 차량인도 80% 증가라는 키워드가 있어 2차전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쏠려버리면요, 테마주가 힘을 못 쓴다는 점 인지해서 이런 시장에서 돌발 뉴스 나와서 꿈틀대는 종목들 짧게 혹은 조심해서 대응 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응이 안 된다면 안 보는 것도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7월의 출발 지수는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돌파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반도체 관련된 섹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장비 쪽은 현재 하나기술과 윤성 FNC, 아바코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파마 리서치가 좀 깨졌는데요. 실리콘투는 또 잘 나오고요. 실리콘투는 이 회사 지역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GMP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 변압기는 이제 미국의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속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는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신성 ENG 빠져 있고, 내일 일정 있는 이제 G2 파워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조금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를 너무 찰나에 좀 봤습니다. 3% 올라갈 때 이제 50 몇 초에 봐서 그냥 시장가로 위로 올려 사면서 좀 봐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좀 미리 봤다면은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정도로 좋은 이슈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상한가로 올라가 버려서 이거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이 기사에 대해서.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그냥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됐으면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재료가 나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HBM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내일도 그런 반도체 종목군들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당연히 에코프로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 이 자리에서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과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죠. 항상 이 음봉이 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음봉 이렇게 빠졌으면 주가가 쭉 밀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쭉 올라왔고, 또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회복하고 올라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았다. 82만 원이 돌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자리 82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80만 원을 넘기기 전에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82만 원에 예약 매수를 못 걸고 밥을 먹고 돌아왔더니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번 정도 들어가서 뭐 한 번 뭐 이때도 뭐 한 2% 정도 매매가 됐고, 뭐 이때 이제 돌파 직전에 들어가서 이제 90만 원 목표로 좀 봤는데 사실은 89만 2천 원 그 구간 돌파할 때 매도가 돼버려 가지고 저도 거기서 설마 넘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이 횡보를 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구간이 82만 원을 넘길 때 그냥 어찌됐든 얘는 시대를 이끌었던 대장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시세를 길게 봤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3천억의 거래 대금이 그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에 이 수급을 보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85만 원 근처까지 밀리면은 매수로 대응을 좀 걸어놨는데 거기까지는 안 밀리고 여기에서 2천억이었습니다. 매수가 2천억이었는데 여기서 1천억을 더 사면서 정확히 말하면 150억을 더 사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항상 파동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일파동이죠. 짧게 했다가 강력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돌파가 하면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거래가 증가가 되는 이 흐름들 봤으면 무조건 매수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올라간다. 근데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루에 이 5파동이 존재를 하는데 1차, 2차, 3파동이 남아있구나. 그 끝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90만 원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려쳤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 됐으니까 오늘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어찌 보면 이제 주식의 정석이 좀 탄생을 한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는 뭐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도 뭐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구간이었었고, 여기에서 눌림 구간이라든지 그런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들이라든지 아무튼 좌우지간 이런 A급 종목 시장 주도주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법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모든 기법은 대장주라든지 시장 주도주는 다 먹힌다. 이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에코프로가 이 마에 82만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파동을 만들고 있다. 이 끝이 어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내일 100만 원을 트라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100만 원에 절대 따라 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을 할 건데 절대 따라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못 따라가죠.
철저하게 에코프로만의 지금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뭐 오늘 이제 시장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다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승의 강도의 파괴력은 에코프로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엔캠도 뭐 제자리 걸음을 좀 걷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거에 이 오정강 대표의 지분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좀 봤고, 오늘 뭐 2차 전지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전고체 이슈로 뭐 7%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뭐 시가부터 살짝 밀렸다가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대형주가 잘 갔다라고 볼 수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많이 밀렸다가 양호하게 반등 수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매우 셌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이거는 돌파 차트로 뿐이 저는 안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깨질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차트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일단은 느낌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이런 구간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이 반도체와 2차전지 대형주들이 생각 이상으로 훨씬 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쪽 섹터 집중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보면 이수페타시스 정말 끝모르게 올라가네요.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2조를 찍었습니다. 항상 앞자리가 바뀔 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2조를 일단 찍었네요. 루닛과 그동안 루닛과 함께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루닛도 2조 1,000억을 찍고 밀렸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2조를 찍는 모습이 있네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끝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아무튼 여기도 프로그램이 계속 붙어가지고 뭐 끝모르게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분들 결국 나중에 올라갈 때 낙주로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다 계속 단타하다가 낙주라든지 첫 급락은 한번 강하게 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프로텍 굉장히 세게 오늘 올려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도 있지만은 이 기판 쪽이 계속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기가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덕전자, 개인적으로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선단 공정, 특히 반도체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 FCBGA로 이제 시장이 급속도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 기판의 사이즈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사이즈가 커진 만큼 검사의 빈도가 올라간다 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 이 기판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FCBGA로 넘어갔을 때 반도체 기판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움직이게 됐죠. STI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STI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올라왔고, 아무래도 이제 기가비스가 시가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낮은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쪽에서 오늘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도 어느덧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와, 이쪽 섹터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둘 다 매매는 좀 못했고요. 기가비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보는데요. 얘는 시가총액이 좀 무겁기 때문에 뭐 바로 축축하기보다는 뭐 좀 빠졌다 올라가고 하는 약간의 묵직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기판의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칩스앤미디어 제가 매매를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칩스앤미디어였는데, 평소 같았으면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료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매매를 못해서 아예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그냥 좀 안 봐버렸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좀 매매를 좀 해서 뭐 수익이긴 한데, 텔레칩스 수익이긴 한데
좀, 좀 하지 말아야 될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수익을 내고는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매매,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든 매매를 좀 하지 않았나. 상한가 들어간 게 너무나 아쉬워서 그런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는 이 MPU 관련해서 일단 9월 달에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이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왜 상따를 안 하고 매매를 돌파로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갈 때도 회원님들한테 얘는 상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과거 이 종목의 끼를 한번 보세요. 상한가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상한가는 못 가요. 그럼 이 종목에 원래 끼가 있으면 상따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자칫 잘못하면 박살이 나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종목의 끼는 항상 어쩔 수 없다. 항상 그 종목의 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반도체 이제 뭐 DDR5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재고 관련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DDR5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이제 종목군들이 이쪽도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너무나 ISC도 오늘 신고가 영역이고, ISC는 아침에 이제 짧게 돌파로 들어가서 운 좋게 이제 꼭대기에다가 잘 팔고 그냥 좀 나왔고요. 아침에 매매는 이거를 한 것 같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꼭대기에 팔아버리고 대충 매매를 좀 마쳤는데, ISC도 신고가라. 일단은 종목군들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런 IT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루닛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저는 어제는 낙주를 대응을 했을 것이고, 오늘은 낙주를 저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낙주는 대응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 한번 루닛을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반등을 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포스코 DX가 생각 외로 지금 강합니다. 네, 오늘 포스코에서 112조 투자 계획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스코 DX가 좀 올라갔다. 그리고 항상 봐야 될 게 이런 강력한 음봉이 나왔는데 주식이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좀 잘 지켜보고 이런 자리 돌파시키고 얘도 또 저 위로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도요. 그리고 큐렉소가 이제 단기과열 이제 구간에서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죠. 이때도 단일가 맞나? 3일간인가? 1, 2, 3. 3일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일가에서 내일 올라가면은 이런 종목이 이제 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올라가다가 급락을 또 시원하게 나올 때도 종종 있어요. 단일가 끝에서 급락을 시원하게 좀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높게 가는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도 이 구간에서 이제 단일가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쭉 올라가서 종가에 쭉 밀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를 하나 생각을 해놓고 좀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좀 큐렉소를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종목군들과 너무나도 많은 이 테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기는 좀 어렵고, 저도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계속
깔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스켓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거 계속 사고 해서 가는 지금 전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명신산업이라는 종목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82%가 증가했다. 근데 얘가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뭐 VTGMP라는 종목은 뭐 오늘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일단은 종목을 좀 사서 넘어가고 있고, G2 파워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시가를 회복하기 직전에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려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잡았고요. 좀 잡고 이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세게 좀 들어가면서 좀 치고 올라갔고, 나머지를 이제 좀 위에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조금씩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좀 정리를 해놓고 좀 넘어가긴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뭐 조금 좀 사다 보니까 시간에 올라가기를 생각을 하고 좀 사다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SMR 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오전 중에 그러한 기사가 좀 미리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반영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올라가면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제법 있는데,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돈이 테마로 갈 틈이 없네요. 돈이 테마로 갈 틈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3천당 제약,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매매가 좀 많이 놓쳐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조급증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은 우리 삼청당 제약에서 모든 거를 좀 날려주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공시가 나온 거 보자마자 좀 늦게 봤죠.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막판에 이제 한 50 몇 초에 봐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냥 시장가로 위로 좀 사고 여기서 샀네요. 6시 20분에, 그러니까 4시 20분에 여기서 좀 들어가서 일단 상한가에 좀 일부 물량을 좀 던지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제법 상승률이 좀 나와서 한 6%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7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뭐 내일도 그러한 기운을 이어서 좋은 시장이 연출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